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0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댓글, 소중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이번 주에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인숙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여름철 병화는 힘이 센 거 아닌가요? 또 헷갈리네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107번째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는 여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계절입니다. 사주를 풀 때 계절 감각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등령을 했니 신령을 했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등령 신령이 계절 감각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사주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등령 신령 즉 계절 감각을 너무 맹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이 차지하지만은 무조건 이인숙님 같이 여름철에는 불이 강하다. 제계절을 만났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물은 겨울에 상당히 힘을 받는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절적으로 불의 계절은 여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담지만은 사주 형국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등령 덕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계절 감각만 대입해 가지고 사주풀이를 하다 보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축년, 무오월, 병자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일간이 병화 큰 불이에요. 불이 오하월에 태어났네요. 오하월이면 여름이죠. 여름이면 불의 계절이죠. 그래서 등령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제계절을 얻었다 해서 사주가 강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류가 됩니다. 반드시 사주 형국을 파악한 다음에 계절도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있어요. 여름도 겨울 같은 사주가 있고 겨울도 여름 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등령을 했지만 사주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화월에 태어났고 내편은 오화 작은 불과 임목 큰 나무가 목생화로 힘을 주고 있고 같은 편으로 힘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상대편이 있어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이죠. 식상은 흙이니까 축토와 모토, 작은 흙, 큰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 세죠. 큰 세가 있고 경금, 그 다음에 관성, 계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물론 축 중에 계수도 있지만 자, 상대편의 힘이 더 강하죠. 자, 그런데다가 내 힘을 주고 있는 임목과 오화를 잘 보자고요. 먼저 일목을 보면은 상당히 큰 나무가 불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녀석입니다. 근데 시간에 있는 경금이 금극목을 해버리네요. 생활물이 있지만은 작은 물을 생하고도 남는 쇠기운으로 금극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임목이 박살이 나버리네요. 그러니 소중한 내 편 하나를 잃어버리네요. 제일 땔감으로서 나에게 힘을 주는 녀석인데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큰 내 편을 하나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화에다가 기대야 되는데 이 오화는 어떤가요? 이 자수가 생활 나무가 사라져 버렸어요.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임목이 뽀개져 가지고 그러면 생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극하죠. 수국화를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오화를 좌우충으로 꺼트려 버리네요. 그러니 내 편을 다 잃어버렸네요. 그러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내 편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큰 흙 모토한테 힘 뺏기고 이 큰 쇠를 극하면서 힘이 빠졌다 보니까 이 불이 병화 큰 불이 매우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자수, 계수, 작은 물이지만 큰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죠. 물은 불을 한 방에 꺼버리기 때문에 약해진 상태에서 물이 위협적인데 모토가 다행히 그래도 내 힘을 빼가고 있지만은 나를 죽이려는 살을 갖다가 막아주기 때문에 모토가 영신이 된 사주라고 설명을 드렸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지만 불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 형국을 파악한 다음에 계절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화월에 태어났지만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사주 하나를 다시 더 보자고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병화, 똑같은 병화예요. 큰 불이 겨울에 태어났네요. 자수면은 겨울이죠. 추위가 한참인 겨울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신령을 했죠. 신령을 했으면 병화가 약해야 되죠. 약사주가 돼야 되죠. 네, 사주 형국을 파악해보면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됐습니다. 내편을 보면은, 병화의 내편을 보면 비겁인 병화, 사화, 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의 작은 불까지,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간목, 떼간까지. 내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이 대단합니다. 이 자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지만은, 물은 불을 끄는 오행이죠. 그렇지만은 임목을 생하느라고 관인상세로 내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사주가 더 강해집니다. 상대편은 기토, 작은 흙 하나뿐이죠. 작은 흙이 이 강한 불기운을 뺀이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거의 여름 같은 사주죠. 불바다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두 사주를 비교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절이 여름이다 해서 불이 강하다, 또 임수, 예를 들어 물이 여름에 태어나서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주 형국을 판단한 다음에 계절 등령 득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손4804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정축년생 유금은 옆에서 사화가 극을 하고 있는 데다가 미월인데도 용을 할 수가 있는가요? 오히려 유금보다는 개수로 조우와 억부로 용신을 쓸 수 없는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약이 116번째 사기를 당하는 운기, 이 사주를 보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을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입니다. 정축년, 정미월, 기사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댓글을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이 또 작은 흙으로 태어났죠.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다는 얘기죠. 먼저 비겁을 찾아보면 연지에 축토, 월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고 사환에 모토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불을 찾아보면 연간의 정화, 월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함장되어 있고요. 상당히 내편의 세력이 강하죠. 축토, 미토, 작은 흙, 정화, 작은 불, 사화까지 내편의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일간에게 힘을 주니까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상대편이라고는 유금과 계수 뿐이네요. 사환의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신금, 식상이 있고, 축중에 계수, 계수도 있지만은 이 쇠기운과 물기운은 여름에 태어났고 불기운 때문에 다 녹아버리네요.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죠. 계수와 요금뿐이다 보니까 이 사주가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미월달에 태어났고요. 여름에. 자, 그런 사주 팔자가 됐는데 댓글 주신 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이 유금을 용신으로 삼기보다는 미월달 여름에 태어났고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니 계수로 용신을 조으로서 삼아주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맞는 얘기도 되지만은 이 사주는 유금과 계수가 모두 필요한 사주야.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좋아진 사주가 될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계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금으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 설기를 해줄 수 있는 유금이 유일한 용신인데 이 사화 여름이고, 그러면은 열기에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용신에 힘이 없는데 다행히 위에 계수가 있어서 불을 견지하면서 물을 뿌려주니까 유금이 열에 식어지면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수가 상당히, 유금도 중요하지만 계수가 소중한 그런 오행입니다. 자, 반대로
이 유금이 없으면 어떤가요? 개수로 이 불을 갖다가 견제를 해주고 물을 뿌려주면 좋을 텐데 약하죠. 작은 물로 이 불을 견제하기는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개수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 유금이 억부용신이 되고 개수가 조우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시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나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유금이나 개수나 아주 소중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이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